아들, 밥 먹어라. 단란한 네 식구의 저녁 시간. 야, 고기에 잡채까지. 엄마 요즘 장난 아닌데? 그치? 엄마 요즘 일 시작하더니 변했어, 엄마. 엄마 어딜 슬퍼. 내가 언제 이런 거 안 해줬니? 맛있게나 먹어. 훈훈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식사를 하던 그때 로또 판매장 앞입니다. 2주 연속 저거 1등과 엄마 가게 아니야? 당첨자가 나와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입니다. 덕이에요. 불황 복권 판매액이 하하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로또 1등 당첨으로 소문난 곳이 바로 은자씨네 가게였군요. 화제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은자씨 가게에 웬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저 뒷집이라니까. 네? 로또 명당 저 뒷집이에요. 저기 있잖아요. 로또 명당 저 뒷집이가 저기요. 네, 줄 서세요. 이게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요? 그게 여기서 아니라. 새치기 하면 큰일 나요. 아니 내 말을 그게 아유 됐어. 네? 다 뒤로 갑니다. 저기 뒷집으로 가세요.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의 영업집에서 지금 장사 마치는 거야? 아니 노세요. 아니 진짜. 대놓고 장사에 회방을 놓다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이게 누구야? 그게 사장님? 사장님. 놀랍게도 손님을 내쫓고 있던 사람은 바로 은자씨. 대체 이 여자의 알 수 없는 행동은 무슨 속셈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늦은 밤 자다가 말고 거실로 나오는 은자씨. 아직은 밤 공기가 쌀쌀한 때인데 이렇게 얇은 옷차림으로 더위를 타다니 이거 참 이상합니다. 아유 뭐야 또 시작이야? 또라니, 당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알고 있으니까 적당히 하고 풀어와. 걱정은커녕 심기만 더 건드리고 가는 무심한 남편. 대체 어디가 안 좋게 이러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은자 씨의 상태는 저기압인데 몸은 좀 괜찮아? 어때? 갱년기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와? 왜? 다 안다며? 아이고 김 과장이 그러는데 자기 와이프도 갱년기 우울증으로 엄청 고생했대. 그게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대네. 이참에 자기도 뭐 좀 해보는 게 어때? 내가 뭘? 왜 예전에 가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커피숍이나 꽃집이나 가벼운 걸로 한번 찾아서 해봐. 그래 엄마 한번 해봐. 그러게 말입니다. 갱년기로 고생하느니 이것도 방법이 되겠는데요. 좋겠네. 부럽다. 그리고 한 달 후. 웬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은자 씨. 금세 좋은 가게라도 얻은 모양인데요. 고생하셨어요. 고생은요. 제가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이거 걱정 마세요. 금방 대박 치실 겁니다. 헌데 조금 의외지요? 장사라고는 경험이 전무한 은자 씨가 어쩌다 로또 판매점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남편에게 지원을 받았지만 정작 무슨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은자 씨.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가에 있던 로또 판매점 임대 정보를 보게 됐는데요. 여러모로 나온 조건이 꽤 괜찮았던 겁니다. 아니 보증금도 없고 그러면 목돈도 안 들어가고 괜찮네? 쇳불도 단김에 빼냈다고 그 길로 가게로 바로 찾아가는 은자 씨. 어서 오세요. 네, 저기 아까 혹시 전화하셨던 거? 예. 뭐 이쪽 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처음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왜 대여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1년 정도 좀 쉴까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당첨자가 나와서 그 입소문만 제대로 나면은 로또 명당은 순식간입니다. 로또 명당요? 그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수익 면에서는 정말 이것만한 게 없죠. 로또 명당으로 대박도 칠 수 있다고 하니 더없이 좋았던 계기. 손님이 많아야 될 텐데요. 에이, 제가 그동안 이거 하면서 만든 단골 손님만 해도 몇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가게 정리할 때 연락 한번 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혹시 우리 어디서 뵌 적이 없었을까요? 저를요? 네. 아니요. 전 처음 뵙는데요. 아, 그래요?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랬나 보다. 네? 아닙니다. 맞다. 여기 이 전화기 제 명의로 돼 있는 거긴 한데 어차피 1년 동안만 하시기로 한 거니까 그냥 여기 두고 쓰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아무튼 그리하여 시작된 로또 장사인데 문제는 개업 후. 장사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야심차게 시작한 장사인데 허구한 날 파리만 날리는 은자씨 가게. 로또 명당은 고사하고 손님조차도 없으니 매출은 바닥을 치는데 이건 뭐 갱년기 때보다 근심 걱정이 더 늘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밤늦도록 집에 오질 않는 아내가 걱정이 되는 남편 승한 씨. 언제 와? 그냥 장사도 안 되는데 문 닫고 얼른 두고 와. 장사가 안 되니까 더 있어 봐야지. 나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알았어. 어허, 이거 웬일이랍니까? 한 달 사이 긍정적으로 변한 은자 씨. 어라?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요. 가게는 이제 막 정리했고, 집에는 조금 더 있다 간다 그랬어.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대체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승한 씨의 회사. 박 과장님, 형수님 로또 가게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인사 한번 드리러 가려고요. 로또도 살 겸. 요즘 아주 그냥 다시 난리나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 와이프 가게는 조용하네. 위치가 어딘데요? 그 자네 동네 그 사거리. 거기 대박. 진작 말씀 좀 해주시지. 거기 2주 연속 1등, 2등 당첨됐다 그러잖아요. 거기 요즘 입소문 완전 제대로던데. 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가만, 은자 씨 가게가 대박이 났다니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장사가 안 돼 늦게 돌아온다던 아내였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1등이 나왔다는 현수막이 있는 걸 보니 동료들의 말이 정말 사실인가 봅니다. 여보. 어쨌든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가세요? 네. 파리만 날리던 가게도 이젠 옛말인 것 같군요. 누구야? 당과장님. 전화도 없이 어쩐 일이야? 당첨자 나왔는지도 난 몰랐네. 일부러 당신한테 얘기 안 한 거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래? 왜? 서운했어? 바로 그때 아이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그래? 바로 전화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보, 인사해. 가게 주인이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덕분에 아내가 좋은 곳에서 장사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분이셨구나. 남편분? 네. 아유, 반갑습니다. 어쩐지 상복실 보고 불안해하는 은자 씨. 지금과는 달리 로또 판매점 운영의 자격 조건이 없었던 200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여성이 남자의 로또 판매점을 1년간 대신 운영하게 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처음엔 장사가 시원찮았던 가게가 어느새 로또 명당이 되면서 대박을 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후 여성에게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당신 언제 끝나? 당신 데려가려고 그러지. 오래 걸린다고? 알았어.
하하, 살다 보니 별일 다 있습니다. 웬일로 아내를 데리러 나온 승환 씨. 그런데 가게는 불이 꺼져 있고 누군가가 들어가는 모습. 이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아내. 그것도 캄캄한 공간에서 외간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다니요. 혹시 남편에게 숨기는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뭐야? 아니 어제 그 사람 아니야? 어제 그 사람이라면 상복 씨가 맞는 듯한데 설마 은자 씨가 남편을 배신하는 건 아니겠지요? 밤 12시가 가까워지고 별별 생각에 착잡해진 승환 씨. 때마침 은자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신 왜 거짓말해? 뭐? 가게 불 꺼진 거 보고 그냥 왔어. 아니 그 전 주인이라는 남자랑 같이 있던데. 둘이 뭐 한 거야? 그 허 사장. 그게 있잖아. 사실 오늘 하루 종일 기계가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 전 사장이 자기가 직접 고쳐준다고 그래서 온 거야. 아니 그런데 거짓말을 왜? 아니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그랬던 건데 나 자기가 오는지 몰라서 그랬잖아. 오는 줄 알았으면 안 그랬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오늘은 뭐 이렇게 넘어가나 싶습니다. 그날 밤 자고 있던 은자 씨를 깨운 휴대폰 진동 소리. 다름 아닌 상복 씨가 보낸 메시지인데요. 이를 보더니 허둥지둥 일어나는 은자 씨. 아무래도 두 사람 간에 뭔가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보내면 어떡해요? 애 아파 자는데. 그럼요, 승환 씨 알면 큰일 나겠지요. 그럼 전화로 할까? 아유 앉아 뭐해? 아니 여보, 내가 갱년기 증상 다시 오나 봐. 아유 병원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 자자. 마침 갱년기 증상에 알맞은 핑계거리가 되다니. 어쨌든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넘긴 듯합니다. 며칠 후 퇴근하고 어디론가로 가는 승환 씨. 딸. 지금 초밥 써서 엄마한테 가고 있어. 어제 보니까 엄마가 더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요즘 들어 아내 생각이 붙잡는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아주 가게 문까지 닫고 어디론가 향하는 아내. 승환 씨 그 뒤를 바로 쫓아가 봅니다. 잠시 후 낯선 차 앞에 멈춰서는 은자 씨. 이 여자가 정말? 그리고는 무작정 남자에게 애원을 하는데 그런데 글쎄 이 사람은 상복 씨 아닙니까? 이거 완전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 더 이상 피할 도리가 없겠어요. 이것들이.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쫓겨나듯 차에서 내리는 은자 씨. 대체 은자 씨 뭐 때문에 이 남자에게 쩔쩔매는 걸까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당신이 여기 어떻게? 그걸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 뭐 하냐고?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성공해줄게. 진정해. 사실 처음에 장사가 안 돼서 허 사장이 몇 번 와서 도와줬는데 한 달쯤 전쯤인가 그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혹시 우리 어디서 뵌 적이 없었을까요? 저를요? 네. 아니요. 처음부터 날 본 것 같다 그러면서 날 좋아한다고 스토킹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불륜이 아닌 일방적인 상복 씨의 구애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당신은 그 스토킹한 놈 차에 왜 올라탄 거야? 그게 안 만나주면 가게 빼라고. 뭐? 근데 그걸 어떻게 그래. 이제 대박 나는 가게인데.
그래서 내가 제발 그만해달라고 사정하러 간 거야. 여보, 나 차라리 그 가게 그만둘까 봐. 당신이 그만두긴 뭘 그만둬? 아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은자씨 마음고생 좀 했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여전히 대박집답게 손님이 끊이질 않은 은자씨 가게. 그런데 다 뒤로 가세요. 다 뒤로 가세요.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의 영업집에서 지금 장사 마치는 거야? 노세요. 진짜. 난데없이 남의 가게 앞에서 회방을 놓는 불청객. 보다 못한 한 손님이 이 소란을 저지하려 나섰는데 어머, 이게 누구야? 바로 그때 사장님, 이게 누굽니까? 은자씨 아닙니까? 여보, 사장님.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이 미친 아줌마야! 누굴 등에 엿먹이는 거야, 지금? 아유, 너 이거 안 놔! 남의 와이프한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너 딱 걸렸어. 하상우 씨, 경찰입니다. 공신 비밀 보호법 및 공갈 혐의로 같이 서해 가주셔야겠습니다. 뭐요? 이 아줌마 지금 너 신고한 거야? 아하, 견디다 못한 은자씨가 결국 상복 씨를 스토커로 신고했나 본데요. 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 여기다 앉혀놓고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아이, 나 이 사람 정말. 형사님, 이 사람 저희 집사람 스토킹에 협박까지 했습니다. 뭐 스토킹? 이 사람 가게에 도청하면서 따라다녔잖아. 참나 미치겠네 진짜. 이봐요, 그 도청은 또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서 내가 그랬수다. 뭐요? 당신 와이프 이어지는 상복 씨의 충격적인 고백.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나서 허구한 날 매일 전화질을 해대느라 내가 요금 폭탄을 맞았수다. 아,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뭐야? 아, 당신이 왜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 근데 형사님 있잖아요. 저 이것 때문에 저 사람한테 아주 심한 협박을 받았다고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은자씨가 협박을 당하다니요? 이야기는 은자씨 가게가 로또 명당이 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주 좀 오세요. 네, 그럴게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사장님이 너무 예쁘셔서 손님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자주 오세요. 네.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우울했던 기분이 싹 날아가는 것 같았던 은자씨. 아이, 내가 아직 쓸만한가 보지? 그때만 해도 은자씨는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급기야 남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확 쏠리게 된 은자씨. 결국 남편 승환 씨 몰래 두 사람은 위험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누구야? 당과장님.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녀. 진식 씨. 네,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의 눈을 피해 미래를 즐겨야 했으니 매일 밤 거짓말하고 가게에 남아 내연남과 통화를 하는 등 은밀한 데이트를 했던 은자씨. 그러던 어느 날 이 미래의 긴 꼬리가 잡히는 날이 오고야 말았으니 이게 웬일이야? 1등? 우리 가게에서 1등이야? 은자씨 가게에서 로또 당첨자가 나오던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장사가 안 되던 가게에서 연속으로 당첨자가 배출되자 일양 로또 명당으로 소문이 난 은자씨 가게. 은자씨는 이 모든 행운이 마치 내연남 진식 씨 때문인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진식 씨? 나야. 아니, 우리 가게에서 또 2등 나왔어. 어떡해. 아, 진식 씨 만나고 나서부터는 일이 막 쫙 잘 되는 거 있지?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알게 된 전주인 허상보. 뭐야? 아니, 이 아줌마 이거 아니 맨날 장사 안 된다고 징징대더니 이거 1등이 나왔어? 나 한 번도 못 해본 1등을?
사실 전 주인이 가게를 내놓은 이유는 장사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여자가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자리가 로또 명당이 되자 남자는 이 사실에 엄청 배아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에게 한 통의 우편물이 배달됐는데요. 바로 자신이 계약할 때 선심 쓰듯 쓰라고 했던 가게 전화기의 요금 통지서였고 이것이 바로 여자의 약점이 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밤 진식과의 통화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은자 씨. 이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미치겠네. 아유, 하고 나 저렇게 그냥 계속 전화 지르니까, 어? 아, 내가 이거 요금 폭탄을 맞지, 이거? 어? 근데 왜 불을 꺼놓고? 냄새가 나는데. 슬슬 입질이 와. 알았어. 20만 원에 가까운 전화 요금에 당최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고 싶었던 허상보. 그럼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전화 내역엔 유난히 한 번호가 많았고 아, 그리고 여기 기계. 혹시 여자에게 내연남이 있는 거라면 이를 약점으로 삼아 가게를 다시 뺏을 생각이었던 허상보. 그래서 그는 도청을 했던 겁니다. 자기 정말 로또 장사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못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러게. 사실 자기가 나한테 로또지. 자기 만나면서 장사도 잘 되고 나 우울증도 고쳤다. 남자의 계획은 여자가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여자를 가게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다시 운영할 생각이었는데요. 하루라도 가게를 빨리 빼지 않으면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여자를 협박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지속되자 결국 여자는 견디지 못하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남의 약점을 무기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남자. 결국 그 끝은 자신에게도 죄로 돌아오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무너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